1916년 5월 23일 거문도 바닷바람에 떨린 영혼의 울음소리.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던 그해 6월 4일 전라북도 정읍의 무성서원 뜰악에는 은은한 달빛 아래 마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최익현 선생과 그의 제자 임병찬이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며 조국을 되살리지 못하면 스승제자의 인연도 멸망한다는 생사를 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장면은 곧 호남 의병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500여 의병을 이끌고 정읍 객주를 기습 점령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경문을 나눠준 임병찬은 여기에 남아 적장을 목 베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고 외쳤고 주민들은 죽음을 각오하여 따르리라며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의병은 이어 순창 고을도 장악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순창성 앞 들판에서 포진한 광군 1000여 명이 갑자기 총격을 가해 의병군은 불리해졌습니다. 주력 부대가 포위되자 최익현 선생은 후진을 지시하라 고 명령했으나 포위망 속에서 스승님을 버릴 수 없다는 임병찬의 저항으로 오히려 양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 와중에 최익현 선생과 임병찬이 나란히 붙잡혀 결국 일본군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감집선에 실려 대마도로 끌려간 두 사람은 좁은 감옥 바닥에서 손을 맞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조선의 꽃은 모두 지고 말았구나. 임병찬은 스승의 차디찬 눈빛을 보며 모두가 죽어도 진리는 영원합니다라며 매일 석자의 한시를 암송했습니다. 대마도에서 2년간 곡기를 끊으며 저항하던 임병찬은 1907년 어느 안개 낀 새벽 뜻밖의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그는 곧장 고향 회문산 아래 초가집으로 숨어들어 잔혹한 감시망을 피해 비밀리에 제자들을 모아 독립일군부 창립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일 병합 조약이 선포된 1910년 8월 임병찬은 최익현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고종의 밀지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으니 기필코 독립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이 밀지는 그의 가슴속에 불을 지폈고 전라남북도를 순무대장으로 삼아 전국 조직화를 추진하게 했습니다. 의병부 흩어진 뒤 그는 산도에서만 투쟁할 수 없다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말발굽 소리조차 삼킨 밤길 서대문 밖 밀서를 통해 각지 의병장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본 경찰의 수상한 그림자를 수차례 물리치며 중앙군의 배후를 구축했습니다. 1914년 봄 그는 마침내 거사일을 5월 23일로 정했습니다. 각도 의병부대에 동시에 봉기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이날 이 순간 평택의 이름 석자가 조국의 부활을 알릴 것이다라는 비장한 경문을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그의 호 도넌이 일본 경찰에 유출됩니다. 한 행상의 밀고자가 도넌의 판촉인장을 숨겨서 의병부에 분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조직은 치명적 위기에 빠집니다. 내부에서조차 한 놈이 번복했느냐는 의심이 돌았습니다. 거사 직전 핵심 간부 김창식이 일본 경찰에 붙잡히면서 조직은 와해 직전까지 몰립니다. 김창식이 구슬땀으로 작성한 조직도와 명단이 압수되자 연쇄적으로 임병찬의 측근들이 체포되었고 거사는 한순간에 무산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그를 거문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연륙선이 닻을 내릴 때 그는 눈가에 비친 섬의 외로운 등대를 바라보며 이곳이야말로 조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서막이라 은조렸습니다. 유배된 지 보름 만에 그는 굳은 결심으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다시 먹으라고 말릴 때마다 그는 조국 없는 밥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답하며 자신의 죽음을 민주화 독립의 불씨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의 단식은 거문도 주민과 일본 수비대마저 동정하게 했습니다. 어부 출신 황만덕이 매일 밤 선생께서 바닷바람 맞으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그 음성이 섬 전역을 전율로 적셨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마지막 붓글씨로 충자를 써서 맞은편 벽에 붙였습니다. 나 잃어버린 충이를 이 글자 하나에 새기노라는 기록은 일본 순사가 칼을 들어 찢어내기 전에 동지들에게 몰래 사진으로 남겨졌습니다. 1916년 5월 23일 새벽 2시 단식 17일째에 접어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등불 하나가 그의 창살 밖에서 흔들렸고 마치 충이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처럼 전해졌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밀사를 통해 고향 군산에 전해졌고 전라도와 경상도 의병부대는 일제히 일손을 놓고 3일간 조문하였습니다. 도넌이 돌아가셨다는 호칭과 함께 일본 순사의 비방전이 억지 탄압에 굴복하지 않은 영혼으로 바뀌어 퍼졌습니다. 그의 서거 이후 남은 지도부는 독립일군부를 공식 해산하지 않고 1916년 가을 국외 망명 정부 설립 준비에 착수합니다. 도넌의 유언이라 전해진 불씨만큼은 어둠 속에 숨기라는 말은 망명 조직의 암호로 쓰였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헌신을 기려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고향 평택에는 도넌 임병찬 선생 기념관이 세워졌고 후학들은 매년 5월 23일 단식 추모제를 올립니다. 그의 단식은 단순한 저항이 아닌 몸을 던져야만 영혼이 불멸한다는 최후의 메시지였습니다.
의병투쟁의 증언뿐 아니라 비폭력 저항의 원형으로도 평가받아 한국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승병과 의병, 밀정과 동지, 고난의 옥중과 바닷바람 속의 저항을 교차하며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극적인 사건과 반전의 중심에 있던 바로 임병찬 호 도넌 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